자, 보시는 이 인물, 25살 이석준. 이 사진 속 인물이 바로 지난 10일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10대의 남동생까지 중태에 빠뜨린 피해자입니다.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을 이유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죠.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. 지금까지 신상 공개된 범죄자들과는 달리 이 사진이요, 신분증에 있는 사진, 공문에 있는 사진이 아니고 신상 공개 결정이 된 당일에 경찰이 직접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했다고요. 그 이유가 있죠. 이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신상 공개에 의해서 하는 건데 누군지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때 과거의 사진을 증명사진 같은 거 뜩 이렇게 나오면은 주변 사람들조차 누군지 모른단 말이죠. 그런 차원에서 수사 당일 그냥 공개한 당일에 머그샷이라고 하죠. 저렇게 네. 찍어서 공개하는 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사실 오래된 증명사진에 있는 이 신상 공개 대상자의 얼굴과 실제의 얼굴이 많이 달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번에 경찰이 새롭게 시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자,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, 유족이요, 이 이석준의 신상이 공개되자 저 신상 공개된 내용을 보면서 오히려 속이 더 끓는다라고 애타게 호소를 하고 있다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유가족 입장에서는 사형과 같은 엄벌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실 것이고, 이 부분은 이제 사법부에서 결국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결말을 보게 될 부분인데, 결국 중요한 거는 향후에 추가적인 사실 조사라든지 재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, 이 살인의 경우는 우발적 살인이라든지 또 모르는 사람을 살해한 그 살인이 아닙니다. 보복 살인이고 교제 살인이고 이런 것들이 놓고 본다 이게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거든요.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해결은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이고, 이건 분명히 사회적으로 개입해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적인 해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. 한국 사회의 어떤 여성과 남성의 관계라든지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부분들도 있고, 또 군데군데 어떻게 이런 문제를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논점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들이 다 같이 들끓고 말 것이 아니라, 그럼요. 이런 류의 살인이 왜 계속 되는가, 네. 정치적 쟁점까지도 또 얼마 전에 되지 않았습니까?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. 신상 공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이겠지만 신상만 공개하고 그냥 범죄자를 다 같이 욕하는 것으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. 그럼요.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자, 앞서 지난 12일 구속된 이석준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 일관했었죠. 그때 모습 다시 한번 보시죠. 집은 어떻게 알고 찾아가신 거예요? 문은 어떻게 열고 들어가셨어요? 저 피해자 휴대폰 본인이 부수신 거예요? 범행 나흘 전에 무슨 일로 신고당했던 겁니까? 보복살인 맞나요? 죄송합니다. 흉기는 왜 먼저 준비하셨던 겁니까?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예요? 여성을 살해하려고 보복살인 맞죠? 자, 현재로서는 보복살인 가능성이 아주 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. 경찰은 보복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데요.